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원래 제과인이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제과 회사에서 과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뜻이 있어서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연한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과자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들의 그 유해성을 좀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과 과외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그 식품회사에는 대개 그 기술연구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기술연구소에서 상품 개발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제품 개발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뭐 늘 과자 속에 파묻혀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웬만한 과자에는 거의 다 손을 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엄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말이죠. 이렇게 가끔 그 통증 같은 게 느껴져요. 이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협심증이라는 게 뭡니까?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장병의 초기 증상 아닙니까? 근데 몸은 이제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뭐 하여튼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은 이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과자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당시 제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과자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저는 이제 남들보다 많이 먹은 게 탈이었는데 과자를 안 만드니까 이제 과자를 먹지 않아도 되고 그 당시에 과자뿐만이 아니고 뭐 패스트푸드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청량음료 같은 거 굉장히 즐겨 이용했어요. 그런 것도 다 끊고 모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라보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당시 겪던 여러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되고 서서히 협심증 증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협심증 증상이 느꼈던 게 30대였습니다. 30대 그때 한 중반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병력이 전혀 없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거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일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안 하고 그때 먹어왔던 음식들을 다 끊고 나니까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분명히 그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같이 이제 과자회사에 근무하던 선배들 중에서 보면은 나이 먹어가면서 일찍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자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한 연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제 과자 기술 전수해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숨졌어요. 암으로 숨졌지만 그분도 혈압에다가 당뇨병까지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습관병으로다가 숨진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과자회사도 그만둔 거고 하던 일도 멈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과자 때문이다. 그분도 과자를 무척 많이 먹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죠. 그분도 이른 나이에 숨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계속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저도 결단을 내린 거죠. 원래 자연식품 중에 이제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입니다. 이걸 같이 먹어야만 당분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그 정제한 설탕, 거기에는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자당이라는 당분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인 이유인 겁니다. 그런 그 정제한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와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제 혼선을 겪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이 마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바로 생활습관병의 관문에 해당되는 거죠.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 이게 정제 설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보통 담배에 버금가는 중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배 니코틴 맛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에는 10초가 걸려요. 10초. 그런데 설탕의 단맛은 고작 0.6초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탕의 단맛이 니코틴 맛보다 담배의 니코틴 맛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독성이 더 빠르게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뭐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그 마약 성분인 메스칼린과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것도 중독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설탕을 자주 먹는 사람이 벼랑 안에 설탕을 끊게 되면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중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다. 보통 이제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몸이 되게 고인슐린 혈증 증상을 띠게 됩니다.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인슐린 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분비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대사 시스템이 지치게 돼가지고 당뇨병 같은 게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함량이 우리 몸 안에서 높아지면은 그 암 발병률도 올라갑니다.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내당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게 암, 당뇨병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많아져가지고 비만도 진행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정제 설탕을 먹었을 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만성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정제 설탕은 이용한 거예요. 그 단맛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끗이 씻어낸 정제한 백설탕의 단맛이 나쁜 거예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의 단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분이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탕 대신에 비정제 설탕을 대신 이용해도 저는 국민건강 수준이 훨씬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또 뭐 비정제 설탕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뭐 밥 먹는 식으로 이렇게 퍼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공한 당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설탕을 쓸 일 있으면 대신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비정제 설탕을 먹게 되면은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백설탕은 정제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희죠. 예, 눈같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물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누르스름하든가 거무죽죽한 색을 띠어요. 이 거무죽죽하거나 누른 색깔이 비정제 설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정제 설탕은 원당 100%로 만들죠. 그런데 어떤 시중의 설탕을 보면 거무죽죽한 색깔을 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산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흑설탕은 뒤에 잘 보세요. 카라멜 색소라는 표기가 있어요. 아니면 흑당이라는 표기가 있든가. 그런 데는 색소로 착색한 설탕이에요. 그런 설탕은 정제 설탕하고 똑같고요. 사실은 그 사용하는 색소가 카라멜 색소인데 굉장히 나쁜 색소입니다. 이게 백설탕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시중에 파는 그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은 그거는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당 100%라고 쓰여 있는 자연의 설탕을 우리가 비정제 설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일은 이제 대표적인 자연식품이죠.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좋습니다. 그 좋은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으면 해롭습니다. 균형 식단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편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고루 먹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한 식품이라고 듣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밥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콩도 드시고 뭐 고기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이렇게 고루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특히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의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과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분의 과잉섭 주우려는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일 속에는 그거 말고 당분 말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달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하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상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설탕이 나쁘다고 그래서 댁에서 요리하실 때 물엿을 대신 쓰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에요. 주원료는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그게 바로 설탕이잖아요. 그죠? 성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덩어리라는 점에서 비만을 부르고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엿은 이제 대개 옥수수로 만드는데 옥수수 전문으로 만들죠. 근데 수입 옥수수를 써요. 근데 수입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죠. 그래서 물엿이야말로 대표적인 GMO 식품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액상과당하고 물엿은 이제 성상은 비슷한데요. 당분 조성이 좀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요즘에 이제 기타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기타과당도 똑같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데 물엿은 포도당과 과당 함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타과당, 즉 액상과당은 과당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포도당보다.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콜라 하면은 이제 청량음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죠?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라벨을 보는 거예요. 라벨의 원료 표시라는. 라벨의 원료 표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기 물만 빼놓고 다 나쁜 원료들인데 그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 식품 첨가물 녹인 용액이 콜라거든요. 먼저 이제 콜라의 그 검은색을 내는 그 물질, 색소죠, 색소. 카라멜 색소. 이것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카라멜 색소에. 그래서 그게 콜라에까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콜라에 발암물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건데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요. 이 이미다졸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암을 일으켜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심혈관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페인입니다. 콜라에는 카페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콜라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콜라에는 인산도 들어있는데 인산은 이제 치아를 불수시킨다는 그 문제 있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칼슘, 철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인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향료, 설탕, 과당 같은 거, 이 탄산가스도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품 첨가물들 아닙니까? 이런 걸 물에 녹인 게 콜라인데 이런 그 첨가물 용액을 우리가 용액 상태로 먹으면 물 상태로 마시게 되면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해롭고 그리고 또 마시게 되면은 과량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유해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첨가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꼴이니까. 이제 청량음료 대신에 이제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도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라. 마시려면 주스를 마셔라. 이렇게 교육시키시곤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주스에도 식품 첨가물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어떤 주스에는 청량음료보다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사용돼요. 라벨을 한번 잘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농축가집을 쓰거든요. 농축가집을 사용하고 물로 희석을 해서 환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맛, 향미, 신선도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거의 필수적으로 당류가 들어가죠. 예? 당류가 들어가고 상큼한 맛을 내야 되니까 산도 조절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색소, 향료도 필수로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유화제 같은 거, 뭐 증점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탁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칼슘염 같은 그런 첨가물들도 또 들어가고, 그런 주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첨가물을 더 많이 쓰니까 청량음료도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료는 그냥 물이다. 물. 그죠? 물. 네, 물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끓이신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 결명차 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색다른 음료를 드시고 싶다 싶으면 뭐 약초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허브차도 좋고, 이런 걸 드시자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음료로서 마실 수 있는 게 저는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유도 사실 말이 좀 많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유에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꼭 나쁜 점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판단할 때는 좋은 점이 많으냐 나쁜 점이 많으냐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으면 그건 나쁜 식품이에요. 그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다면 드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신우유는 나쁜 점도 물론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많은 영양분들, 특히 이제 지용성 영양분들이, 그 귀한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씩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우유 섭취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바로 가공우유입니다. 그죠? 가공우유 하면 대표적인 게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과일우유인데요. 이런 가공우유에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거든요. 정제당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요. 설탕, 뭐 과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색소, 향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 생각해 보시자고요. 딸기맛 우유에 진짜 딸기 들어가나요? 농축까지만 생생용으로 조금 들어가지 나머지는 색소, 향료가 색깔 내고 맛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 농축까지만 조금 넣고 나머지는 색소, 향료로 맛과 색깔을 내는 거고요. 이런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우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초코우유와 커피우유입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공우유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특히 커피우유에는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무척 많아요. 어떤 커피우유에는 진짜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우유는 되도록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감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자야말로 아주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이제 비타민C 하나만 보더라도 감자가 사과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영양분들도 특히 이제 비타민C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잘 열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좋은 식품인 이유인데, 한 가지 옥의 티 같은 게 있어요. 감자가 당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 고당 지수 식품은 우리 몸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대사 시스템이 금방 이제 지치게 되고 대사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비만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당뇨병이나 뭐 이런 내당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감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 당지수가 높다는 사실이거든요. 자연식품 중에도 이런 당지수가 높은 것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당지수가 높아서 감자를 그럼 포기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한 분들은 전혀 그냥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지수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채소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근데 저당지수 식품하고 고당지수 같이 먹으면 그 중간 정도 선에서 당지수가 유지가 돼요. 감자의 원래 당지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샐러드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때 이제 채소를 주로 이제 가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자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당지수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이때 같이 식초 있죠?
식초를 넣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에요. 역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주고요. 더 좋게 하려면 치즈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라 역시 당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치즈에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에 부족한 또 단백질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감자는 대개 이제 삶아서 드시든가 구워서 드시든가 익혀서 드시지 않습니까? 익힌 감자를 보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차갑게 식히잖아요? 식히면 당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 찬 상태로 식혀서 드시는 게 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고, 만약에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드시면 그러면 훨씬 더 당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 이제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있죠.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있죠. 감자튀김을 이제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또 과자 중에 이제 감자로 가공한 포테이토 칩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빠요. 감자가 그러지 않아도 당지수가 높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에 튀겨서 먹게 되면은, 기름에 튀길 때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지 않습니까? 이때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과산화물, 알데히드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감자의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또 발암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는 감자튀김 식품은 조심하셔야 돼요. 포테이토칩, 그거 있죠?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더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그 이제 고체 유지죠. 이제 굿기름이라고도 그러고 경화유입니다. 경화유인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가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인공 경화유. 그 식물성 유지부터 액체 유지에다가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고체 유지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 경화유는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에요. 변형된 지방산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안 먹어요. 정식을 안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썩는 거 보셨어요? 마치 플라스틱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러고요. 막상 현미경으로 분자 구조를 들여다보면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심장병에 직접 원인 물질로 밝혀져 있죠. 그런데 고체유지 중에 자연의 굿기름이 있어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버터예요. 버터. 이 버터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버터는 해롭지 않은 겁니다. 버터 중에서도 천연 버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버터도 뭐 동물성 지방이고 포화지방이 많아서 뭐 해롭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과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성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포화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의 포화지방은 괜찮아요. 특히 버터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지방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경화유를 쓸 일 있으면 꼭 천연의 유진, 천연 버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야자유도 이제 천연 유지죠. 엑스트라 버진급의 천연 야자유를 대신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이제 커피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지금은 뭐 굉장히 높아요. 그죠? 얼마 전에 6이라고 그랬다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1인당 소비량 치더라도 그래요. 그게 좋아요. 커피 소비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카페인이 문제죠.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좀 삼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꼭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도 좋은 점도 있거든요. 커피도 대표적인 자연식품 아닙니까? 그 안에 천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커피를 통해서 그런 영양분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커피 제품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커피 믹스의 형태 아닙니까? 네?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보면은 3가지가 크게 들어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백설탕, 크리머. 인스턴트 커피는 그래도 좀 나아요. 동일 건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거는 설탕이죠. 특히 정제한 백설탕.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입니다. 크리머를 보통 우유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유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정제가공 유지와 식품 첨가물로 우유로 만든 크리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건 해롭죠. 그래서 이런 커피 믹스의 형태로 커피를 즐기는 문화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레귤러 커피라고 그러죠. 내려서 마시는 그런 블랙 형태로 드시고, 다만 이제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그 단맛을 가미하시는데 설탕이 아니고, 감미료는 더 나빠요. 합성 감미료는 더 나쁘고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저 정제하지 않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든, 거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당류가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비정제당을 이용해서 쓰시고요. 크리머는 생크림을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유를 쓰셔도 좋고, 또 이제 불편하시다면 그냥 분유 있죠, 분유. 특히 탈지 분유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셔도 썩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커피 문화를 좀 바꿔보시자고요. 우리나라 그 전통 식품도 요즘에는 참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식품 첨가물 하면 서양에서 유래되어 온 그런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그런 데만 뭐 사용되겠거니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전통식품에까지 마구 사용되더라고요, 첨가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단무지입니다. 그 단무지를 원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이제 물을 발효 숙성시키지 않습니까? 어디서 숙성 발효시키냐면은 쌀교 속에 묻어서 숙성 발효시켜요. 그러면 쌀교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영양분들, 단백질, 필수지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물로 이행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쌀교 속에 들어있는 누르스름한 색상도 같이 이행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요. 대개 그냥 뭐 감미료나 뭐 당분이나 합성식초 있죠. 합성식초는 이제 빙추산을 물에 녹인 거라 그랬죠. 그거를 이용해서 속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분은 없어요. 쌀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영양분은 없고 정제당이랄지 감미료랄지 아니면은 합성식초랄지 이런 데에 그 유해성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무지도 되도록 전통 단무지 같이 만든 제품도 요즘은 있거든요. 그래서 쌀교 속에 묻어서 발효 숙성시킨 그런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단무지에도 첨가물 문제가 많이 이제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무지에는 보면은 그 색깔이 흰 게 있어요. 노랗지 않고. 그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색소는 안 씁니다. 색소는 안 쓰고 당류나 그 식초, 합성 식초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전통 단무지보다는 많이 뒤떨어지죠. 그렇지만 노란 색깔, 아주 센 노란 색깔 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 첨가물 많이 쓰는 거를 든다면 아마 어묵과 게살이 될 겁니다. 빠짐없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미료 향료예요. 어묵이 맛이 좋잖아요. 아주 구수하잖아요. 조미료 향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따라서 색소, 산도조절제, 유화제, 보존료 같은 거, 이런 게 또 뭐 거의 필수로 또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주원료인 생선도 보면은 대개 저급 냉동 생선을 이용해요. 이제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특히 이제 게맛살이 문제인데, 게맛살을 열심히 드시면서 나는 게살에 들어있는 여러 유익한 영양분, 키토산, 글루코산 같은 거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인 게 진짜 게살이 한 점도 안 들어가잖아요. 게맛살에. 색소와 향료로 색깔 내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증점제 같은 거, 증점제 중에서 특히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야만 게살의 그 오돌오돌한 그 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라기난이 발암 물질이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어묵 말고 요즘에는 이제 무첨가 어묵도 많아요. 무첨가 어묵을 되도록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게맛살을 드시려면 진짜 게를 이용하셔야죠. 그리고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시면 진짜 게를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초콜릿에도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 초콜릿은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 좋은 초콜릿일 때 한해서 그렇습니다. 시중에 일반 초콜릿은 대개 이제 나쁜 초콜릿들이에요. 그거는 항산화 식품커녕 오히려 우리 몸에서 활성산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거든요. 좋은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꼭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코코아 버터가 사용될 것. 코코아 버터가 되어야만 항산화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코코아 버터가 좀 비싸요. 이 코코아 버터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아주 식물성 유지거든요. 이제 귀한 유지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값싼 정제가공 유지를 대신 써요. 정제가공 유지는 또 나쁜 유지 아닙니까? 첨가물을 쓰고 정제가공 유지를 써서 만든 이런 초콜릿을 저급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편의상 준 초콜릿이라고 그럽니다. 준 초콜릿이 좋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무슨 기념일 때 먹는 게 선물로도 주고받고 그러는 게 바로 준 초콜릿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둥근 형태의 파이를 할지 아니면 길쭉한 형태의 뭐 비스켓을 할지 이런데 또 발라서 또 묻혀서 아니면 어떤 부드러운 쿠키 속에 충전해서 먹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탕 속에 충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좋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초콜릿은 초콜릿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제 가공육, 육가공품이라고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고 베이컨, 뭐 미트볼,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되는데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가공육에 유독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보존료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일석삼조의 물질이에요. 이제 보관성을 높여주는 게 주목적인데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맛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독성이 무척 강해요. 아질산 나트륨이.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넣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숨졌어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맹독성 물질인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니트로사민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2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약화시켜요. 면역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은 각종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치매 등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산도 조절제, 유화제, 보존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거 없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해서 그런 해로운 물질이 없는 무첨가 육가공품, 가공육 제품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되도록 그걸 선택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가공육 제품은 말이죠. 색깔이 그냥 허예요. 색깔이 허옇고 일단 그 식감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쫄깃한 맛도 좀 적고요. 그리고 조미료 향료도 안 들어가니까 감칠맛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거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마음 먹고 첨가물 안 쓰고 만든다면은 연구하면 저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우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가공육 제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무첨가 제품들은 영세업체에서 기술력도 떨어지고 자본력도 없는 그런 데서 만들기 때문에 아직은 품질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을 겁니다. 가공식품 하면은 인식이 나쁜 거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좋은 원료를 써서 제대로 만들면 가공식품 좋은 거예요. 원래 가공식품 현대 식생활에서 무척 중요해요. 잘 유지, 보존, 발전시켜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즐겨야 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나쁜 물질들 범벅이에요. 원료가 보면은 대개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식품 첨가물을 써서 그거를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품 첨가물 범벅인 그런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그런 첨가물 최대한 쓰지 않고 좋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그런 가공식품은 좋은 겁니다. 가공식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라면이 사실 이제 국민간식 비슷하게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라면의 유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물 맛이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인데 감칠맛이잖아요. 이게 인공조미료 힘이에요. 그죠? MSG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인공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도조절제, 뭐 점점제, 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그 식품 첨가물들을 뜨거운 상태로 끓여서 먹게 되면은 훨씬 더 해로워요. 왜냐하면 화학물질들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이런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되면 더 해롭기 때문에 하여튼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짭짤하잖아요. 특히 이제 수프가 짠데 정제염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 수프가 사실 소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제염은 나트륨 덩어리 아닙니까? 나트륨하고 염소도 물론 있지만 라면 한 그릇을 먹게 되면은 나트륨 일일 섭취량의 뭐 90%를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다른 나트륨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죠. 나트륨 과잉 섭취 우려가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것도 당지수예요. 역시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게 라면 아닙니까? 인스턴트 식품 공통의 문제가 되게 당지수가 높아요. 여러 번 조리하고 과도하게 가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품은 되게 고단지수 식품입니다. 그래서 라면도 당지수가 높다는 점, 그래서 내당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특히 더 해롭다는 사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라면을 드실 때는 당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채소가 좋다고 그랬죠? 채소하고 같이 드실 것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드신다든가, 신공김치가 좋겠죠? 각종 채소들, 양파, 뭐 당근, 무, 양배추 이런 것들, 파 같은 것도 좋고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라면의 당지수를 상당 부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중의 인스턴트 라면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에서 파는 저첨가 라면은 이제 가끔 먹어요. 그것도 먹을 때는 그냥 먹지 않고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일 때 이제 한번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이제 버립니다. 그럼 거기 이제 지방을 비롯해서 나쁜 첨가물들 일부 사용된 게 있으면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다시 한번 끓여요. 다시 한번 끓여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두 번째로 끓인 물에다가 수프를 조금만 넣어요. 수프를 조금만 넣고 이제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치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프를 이제 꼭 많이 넣어야 되겠다. 김치가 없다. 그럴 때는 채소를 꼭 넣어요. 채소를. 제가 이제 주로 즐겨 이용하는 건 이제 양배추인데, 양배추, 당근 그런 걸 주로 넣고요. 파도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그런 거 같이 넣고 끓이시는 겁니다. 끓이시고 계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먹는다면은 저는 뭐 라면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은 되도록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보통 이제 물 섭취 구원고량이 한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리터라면은 커다란 페트병 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한 절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보통 평균 마시는 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시는 횟수도 중요해요. 되도록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갈증 느끼셨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그냥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물 마시는 거는. 평상시에 자주 충분히 마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무난한 것이 시중의 생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집에서 끓이신 뭐 보리차, 옥수차, 불명자차 이런 것도 좋죠. 매번 끓여서 마시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시중에 생수를 드시는 게 좋은데, 생수를 드실 때도 이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표기를 잘 보시고요. 되도록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십시오. 이게 천연 광천수입니다. 꼭 중요한 게 내추럴이라는 영자 표기예요. 그냥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혀 그런 표기가 없는 거는 좋은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살균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 생수가 있고 오존수 살균 생수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 생수가 좋은 겁니다. 오존수로 살균하게 되면은 브롬산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존수로 살균할 경우에는 내철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철자가 있는 거는 이거는 자외선 살균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 식품 첨가물이 이제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건데 대개 이제 화학물질들이에요. 그죠? 화학물질들이고 또 단맛이라든가 아니면 구수한 맛을 내는 당류, 유지류, 그 다음에 이제 짠맛을 내는 염류, 그런 걸 이제 넓은 의미에서 다 식품 첨가물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런 첨가물들은 특히 이제 화학물질들이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먹은지스럽게 만들고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소, 그 다음에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조미료, 향료 같은 거, 변질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료 같은 거, 물과 기름 분리되지 않게 사용하는 유화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유한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첨가물들인데 이게 이제 다 너무나 가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게 현대병인 거고 생활습관병의 원인인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식생활 안전을 해치는 악폐 하면은 바로 저는 식품 첨가물을 들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품 업계에서는 첨가물 안 쓰면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가 있어요. 유능한 목수는 유능한 목수는 못 안 쓰고도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유능한 요리사는 식품 첨가물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맛있게 음식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무첨가 가공식품이 요즘 나오잖아요. 첨가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연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 투자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첨가물 없이는 가공식품 만들 수 없다는 그거는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얼마든지 식품회사가 맘만 먹으면 첨가물 안 쓰고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매장에 들어가시잖아요. 가서 식품을 선택하실 때 선택 기준이 뭡니까?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맛, 색깔, 가격 아닐까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식품은 안전해요. 영양분 풍부해요. 신선해요. 되게 국산 농산물이고 로컬 푸드입니다. 여기에 식품 첨가물 안 쓰든가 쓰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아주 적게 사용하는 정도. 이렇게 만든 식품, 이게 진짜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낯선 물질들, 첨가물들 이런 게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단 배제하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의 원료 표시를 보고 낯선 물질명,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명이 눈에 띄면은 그거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식품업계는 금방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나쁜 물질을 배제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에 맞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훌륭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식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생활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올바른 식생활 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